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9월 22일 화요일 어떻게 움직이죠?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죠. 쉬어가는 국면이다, 가두리다, 숨고르기 형국이다. 지수가 아주 얌전합니다. 근데 이 얌전함이 오히려 또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안해 하실 거 없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 보면서 오늘 포인트를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종합주가지수 1시 2분 53초를 지나가는데 1974포인트요. 네. 2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서 낼름낼름 하고 있죠. 넘어갈래 말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혹자들은 소위 말하면은 뭐 60평의 저항이다, 2000포인트 못 간다, 전저점 1800을 다시 보러 가야 된다는 사람도 뭐 며칠 전부터, 뭐 지지난주부터 있었던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저의 시각은 위로 저항점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갈 자리가 더 있다. 그러니까 흔들었다가 뺐다 갈래, 안 가고 그냥 흔들면서 갈래. 속도와 흐름의 차이라고 했지 방향에서의 큰 무리수는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국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두리 형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은 부재, 예, 중. 예, 전화 안 받는 거죠. 전화해서 만나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모멘텀이 지금 싹 조용해졌어요. 큰 이벤트 끝나고 논쟁거리들만 소위 말하면 재료거리들만 없는 상황에서 그 논쟁거리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것은 없다 이거죠. 본격적인 건 때가 좀 더 가야 된다. 그때는 보여주는 지표들 나타나는 그 시점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흐름에서의 놓여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포인트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세한 건 잠시 후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숨고르기 9월 말, 이거는 뭐 크게 소주제가 바뀔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 내일 퐁당하는 일이 생겨도 그래도 숨고르기입니다. 숨 한번 크게 쉬는 거죠. 하반기 자동차주의 힘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시장을 끌고 올라오고 1800에서 이 단기간 안에 상승을 끌고 올라온 힘은 누가 뭐래도 자동차예요. 근데 여러분이 좀 시장을 해석하실 때 과거하고는 자꾸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1800 찍고 1970포인트에 올라올 동안 다 같이 올라왔냐 이거예요. 과거에 뭐 대선 후보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뭐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그런 표현가 있었잖아요. 뭐 표가 멘트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다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요. 최근에 박스, 그러니까 2011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4년 동안, 4, 5년 동안 시장에 반등을 줄 때 꼭 가는 종목만, 계속 센 종목만 간단 말이죠. 안 가는 종목은 반등은 주어질지언정 그것이 지속성에는 항상 꺾인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동차주의 힘이 계속 이어지는데, 코멘트를 하나 더 해드릴 겁니다. 짚어볼 거고요. 정유주 3인방 어디까지 갈까? 가긴 뭘 가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가긴 뭘 가요? 바닥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답답합니다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답답한 게 아닌데요.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형국. 왜 버틸까?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걸까? 그리고 어떤 이슈들을 좀 우리가 관찰하면 될까?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먼저 자동차주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요. 자동차주들. 오늘은 또 현대모비스. 나도 현대차 그룹의 대장이요. 라고 얘기하죠. 기아차, 현대차의 완성차 외에 또, 조력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 오늘 강세입니다. 현대유아도 강세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와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게 있어요. 리포트라는 거 이거 좀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미국에서의 판매가 괜찮다. 유럽에서의 판매도 괜찮다. 중국의 판매는 부진하나, 이제 뭐 최악의 국면 탈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판매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동차들을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했냐면, 우리는 환율이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언제요? 8월 달에, 7월 달에 시장이 확 떨어질 때 환율이 올라가는 거 뻔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추정을 해보자고 했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애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 나오면 그동안에 자동차주가 짓눌렸었던 이유는 일본의 엔저 효과로 인해서 일본 업체들이 방방 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유럽도 유로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저금리에 힘입어서 유럽 업체들도 힘을 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 자체가 낮잖아요. 낮은 금리 상태에서 환율까지 올라가줬으니 우리나라 국내 업체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추정을 해드렸죠. 우리가 또 고급스럽게 고급적인 용어와 표현을 써가면서 뭐 수치를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돈을 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정보치가 항상 늦어요. 예, 여러분한테 오는 거는 개인 투자자한테. 우리는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른 추정할 수 있는 건 환율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멘트가 하나 나왔어요. 8월 21일 날 보도록 하죠. 8월 21일 날에 보시면 주가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나 현대차는 벌써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한국투자증권 그래도 감사한 거죠. 한국투자증권에서 김진우 연구원이라는 분이 이 자료를 내놓고 또 코멘트를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순이익이 7%에서 10% 각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판매 부진보단 환율의 이득이 크다라는 8월 21일 날짜에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근데 8월 21일 날짜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환율도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차트 잡아주세요.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볼게요. 보시면 올해 5월, 6월 달부터 1066원에서 12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10%가 넘어갔잖아요, 벌써. 10%가 한참 넘어간 구간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2분기 때 올라간 거잖아요. 2분기 구간 안에. 그럼 환율 효과를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추정할 게 수출주 중에서 자동차주가 좀 임팩트 있게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수혜를. 그 추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올해는 제가 봤을 때 1066원이 저점일 것이다. 일단은 올라가는 흐름을 예측해드렸었고, 지금은 1185원이 저항점이고 기준점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당장 1200원, 1300원 다시 뚫고서 올라가기 버겁다라고 해드렸잖아요. 그럼 평균치로 봤을 때 평균 가격으로, 분기별 평균 가격으로 하면 1160원에서 1150원대라면, 지난 4분기, 작년 4분기에 보시면 어때요? 작년 4분기 평균치의 환율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럼 이 연구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 연구원의 추정대로 우리가 예측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순이익 증가율이 7%에서 10% 이상씩 각각 예상이 되니, 증가 예상이 되니 3분기는 안 봐도 비디오거나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겠죠.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요. 8월 21일 날짜에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벌써 저점 대비해서 막 올라올 때였고 지금 국면에서 여전히 상승 국면을 타고 있는 거죠. 중간 위치에서 발표가 나온 거고 그런 코멘트들이 현대차도 보시면 8월달 그러니까 중간 발목 위치에서 좀 올라왔다 그런 코멘트 나왔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도 이 자동차들이 이제 끝났어. 단기 기술적 저항점은 맞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그 가격대의 움직임은 저항을 받을 만한 위치이지만 기업의 모멘텀에 실적을 향상한다 보면 실적 발표 뚜껑 열릴 때까지는 여전히 상승 파동이 유리한 거죠. 빠지려고 하면 반등 파동이 나올 거고 빠지려고 하면 반등 파동이 나올 거고 아니면 빠지는 척 했다가 다시 고점 넘어가고 이런 식의 추이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쉽게 하반기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좀 봐요. 특히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는 그 점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3인방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움직입니까? SOE 2.97%, SK이노베이션 1.44%, GS 0.22%. 조금씩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유가를 계속 해드렸죠. 유가는 올해 36불대에서 뭐 이렇게 구간이 있다. 55불, 60불대. 그 유가의 추이를 본다면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유가가 뭐 30불, 20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가 해드렸고요. 하나는 이제 더 보면 요걸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제 마진이 이제 정유주들한테는 중요한데요. 싱가포르의 복합 정제 마진인데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점진적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정제 마진이 상승 구간으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거죠. 최근 2, 3개월 동안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정제 마진이 확대되면서 흐름이 나온다면 국내 정유업체들도
그 이익 모멘텀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하고 두바이유의 스프레드 차인데요. 우리는 이제 주로 우리 업체들은 두바이 중동의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 저유가에 수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브렌트하고 두바이유 스프레드가 점진적 확대되는 국면에서 이익 국면이 좀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중동의 대형 설비 정유업체들이 설비를 거의 대부분 다 완료해가지고 증설 부분이 이제 완료되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어떤 공급 확대 이런 부분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3, 4분기로 넘어가는 모멘텀이다라는 자료를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의 리서치 자료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근 정유업체에 대한 리서치 자료가 있는데 한 두세 개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스토리가 이해가 좀 되신다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해라고 했던 거, 유가는 올해 30도 아래로 뚝 내려가기보다는 점진적 하반기에 받는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왜? 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오펙 회원국들의 12월에 정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에서 하여튼 서서히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의 추론을 좀 해드렸죠.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오일이 공교롭게도 유가가 WTI 유가가 7월 달에 팍 빠졌을 때 있었어요. 그 시점에서 또 빠져내려왔는데 많이 안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초반에 거래량이 터진 지점들을 제가 라인에 그려놓은 건데요. 그 가격대 지지바운딩. 그럼 지금 유가는 얼마 전에 최저점 찍고 서서히 37%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S-오일은 재무적으로는 우리가 다 건전한 거 알잖아요. 6만 원대를 가격대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전년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좋잖아요. 왜요? 그거 안 받을 비디오죠.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 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 벌써 이익이 흑자 내고 있으니 당연히 전년도보다 주가가 더 빠져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정말 특징적으로 이 회사에 재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엄청나게 과매도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하반기 전년도 대비 실적을 본다면 빠지는 확률보다는 계속 멈춰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점진적 상승을 보일 것이다.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7만 원에 여기 개파락이 있고 여기 거래량 터지점이 있는데 7만 원대까지는 하반기 목표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최소한 그 정도 목표가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같은 밸런스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똑같습니다. 이 95,000원대 가격의 지지 형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9만 원 초반대, 그때 당시라는 게 7월 달에 얘기했었잖아요. 8월 달에. 8월 첫날 이후에 짚어졌을 텐데 9만 원 초반대에서는 SK이노베이션 매수다. 어떤 분은 샀다 팔았다 기가 막히게 하신 분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잡아놓고 있으면 서서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자꾸 내려오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바닥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기술적으로 점진적 상승을 모색하는 국면을 맞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여기 바로 직전에 거래량이 터진 지점이 있는데요. 이게 11만 원입니다. 그거 와야 됩니다. 이 자리를. 하반기 내로 저는 올 가능성이 한 8, 90%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정유주들은 예측하면서 관찰하시면 좋아요. 또 배당도 있잖아요. 그 점에 정유주들을 관찰의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한국전력의 차트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왜 한국전력을 오늘 잡아드리냐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못 하실까 봐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한국전력. 요거 기억나십니까? 월봉상 기준선, 검정색 기준선,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기술적 지표 중에 기준선을 월봉상 종가에 탈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나타나면 6개월이든 1년은 하락장이거나 심란한 변동성 장세니까 그때는 회피하자 그랬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포커스를 보신다면 지수의 불안한 국면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팽배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그중에 하나인 한국전력 보더라도 아직 하락장으로 당장에 1년짜리 하락장이야 이런 모습은 아직은 아니다. 그건 때가 좀 빠르다 이렇게 봐요. 자, 코스닥 포인트를 보러 가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보여주시죠. 코스닥의 지수
또 볼게요. 693. 아이고, 어느덧 또 뭐 660에서 693까지 올라왔지. 예, 차분하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에는요, 그동안은 제가 강한 종목들을, 여러 종목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여기 다뤘던 종목들이 나와요. 에코프로나 성우전자, 동양 EMP. 다 한 번씩 언급을 해줬었어요, 전에.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핀테크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방방 떠서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그 다음에 OLED랑 2차 전지가 스물스물 뻥뻥뻥 터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광풍이 불었던 종목은 차분해지고 점잖게 가격 분노와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 그게 바이오였고요. 그의 각계전투식으로 종목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군들은 뿌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를 보면 답답하고 안 가고 이러겠지만 실은 가는 종목들 신고가 나오거나 V자 반응 나오는 종목들 꽤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이 종목들을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그거 보지 않고요. 에코프로는 양극화 물질의 기본이거든요. 그 양극화 물질에서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그나마 에코프로가 점유율 12% 상위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NC의 물질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이 회사의 가장 장점입니다. 이 회사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볼게요. 보시면 실적 자체도 무난해요. 에코프로를 좀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실적을 잠깐요. 보도록 하죠. 실적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자체를 보시면 그렇게 뭐 나쁜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 상반기에 28억 영업이익이라서 약간 미진하나 싶은데 뭐 매출액 자체는 뭐 476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연간 평균 본다면 매출액 자체가 이제 향후 예상되는 건 점점 증가하는 추이거든요. 이게 2차 산업의 증가 전망치하고 일치가 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추론이 되죠. 그런 흐름에서 지금 주가의 모습 보시면요. 7,500원대에서 지지 형태의 가격 반등을 자꾸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종목은 중요한 게 9,000원과 9,300원대, 그러니까 9,000원과 만원이라고 큰 틀로 보면 거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가 매수 활용해요. 그러다가 9,000원에서 9,500원 만원대를 돌파하면 팔아야 돼요? 아니요. 파는 시점이 아니라 랠리에 지속되는 돌파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동안 계속 머물러 있는 주가 추이에서 점진적으로 상승 돌파 추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국면에 좀 맞이할 수 있는 시점이다.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성우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기억나시죠? VOD를 많이 보셨거나 또는 진짜 시장의 본방을 열심히 사수하고 계신 애청자분들. 이 시간에 팬덤이 많이 좀 이렇게 증가했나요? 그렇다고 하던데 소문에 의하면. 성우전자는 이 실드캔이라고 했잖아요. 요걸 주목하셔라. 왜 주목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 차트를 그때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실적 성장이 이 구간에서는 정책이었습니다만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기해드렸거든요. 주가의 모습이 이때가 이제 8월이었나요 이게? 예. 보시면 차트는 이거 실시간 차트로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우전자 보여주시죠. 보시면요. 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특징이 7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빠졌는데 V자 반응이 세다. 이런 유형들이 강한 거다라고 해서 이런 유형의 종목을 두세 개 정도 비교해드렸죠. 그리고 넘어온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윗꼬리가 달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우리가 공부하고 전망하고 있으면 가는 거라고 봐야죠.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하반기에 강해질 종목으로서 유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V자 반등의 유형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종목, 수급도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EMP입니다. 이 동양 EMP는요,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웬만한 이제 뭐 디지털 기기들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ODM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 회사의 매출의 실적을 보면 매출 자체가 거의 뭐 꾸준해요. 5천억의 전후했대에서 계속. 영업이익만 좀 들쭉날쭉 좀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환율 영향이 좀 큰 부분 같아요. 상반기 영업이익은 70억. 양호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양호합니다. 근데 이것도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했지만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온 효과에서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감소 영향보다는 오히려 좀 증가하거나 큰 변화 없다라면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빠졌던 거 보시면 8월 달에 빠질 때 얘만 빠졌어요. 코스닥 주식 다 빠졌지.
근데 어때요? 빠르게 올리잖아요. 빠르게 V자를 올리는 종목과 지금 빠졌는데 못 올라오고 길길길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길길길 되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종목이 힘이 하반기에 더 있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로 갑니다. 차분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뭐 우왕좌왕하고 떠들지 않아요. 어제 얘기해줬거든요. 긴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시끄럽게 떠들고 할 게 없다. 오늘 이제 종목들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것들도 차분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 시장 이슈도 월말 월초 경제지표를 볼 텐데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경제지표를 보는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렸죠. 프레스팩토리라는 닷컴이라는 사이트. 근데 들어가셔서 때를 보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차분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면 돼요. 그리고 원달러니 1185원을 하회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와요? 매수가 나요? 어제는 매도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매일 뭐 33일 정도 매도했는데 당장에 매수가 뭐 33일 매수 이렇게는 안 나오죠. 매수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속적 매도가 일단락되고 매수 매도가 엎치락덮치락 하는 과정이 있으니 현물 시장에서의 위협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둔화된 건 보였잖아요. 그 점에 주목하신 거고 계속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뭐 예측해서 조사기관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닌데 와 이번에 나오는 지표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걸 우리가 보면서 그때 시점까지 기다려보자. 발표하는 시점까지는 부재 중이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드렸죠. 지수 분석. 똑같은 건데요. 어제 거를 좀 반복해서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기면 어제도 이 공간에 가두리가 있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이 차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등 나올 때 2013년도의 구간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잘 보세요. 올라오고 나서 이러고 있죠. 62평 역배열 22평은 올라섰고 이거 2014년도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게 2013년도 7월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올라오는 월말에 따다다닥 올라오고 흔들다가 장대 한복 나오고 옆으로 기고 양복 나오고 옆으로 기고 이때 당 7월 달하고 지금 굉장히 유형의 흐름이 비슷하죠. 역배열에 62평 역배열, 120평 역배열, 20평 올라타고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 결국 굴곡의 흐름을 만들면서 점진적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위로 가야 될 자리는 간다 이거예요. 그때와 굉장히 유사한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